우선 한글책부터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글책부터. 그렇기 때문에 듣기 노출이 충분히 돼야 원서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브람 백어센터 원장 류미연이라고 합니다. 아이브람 백어센터를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고 엄마평어를 여태까지 코칭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하고 성찰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책으로 한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짜 엄마평어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영어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AFKN도 보고 여러 가지 팝송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영어를 좋아했었는데 항상 제 꿈은 원어민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원어민과 편안하게 듣거나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깨달았는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낳게 되면서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영어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을까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때 신문에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평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습득하는 방식으로 소리부터 노출해서 엄마평어를 코칭해 준다는 곳을 보고 바로 그날 가서 상담을 하고 등록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엄마평어 방식으로 키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 크게 제가 생각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공교육 교과서만 가지고는 자유롭게 소통도 되지 않고 수능도 잘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막혀져 있고 또 시간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어 회화가 불편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과서만을 그대로 따라간 친구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읽기 유창성이 필요합니다. 많은 글을 빠르게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시험인데 학교 교과서만으로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글책을 많이 읽고 원서를 많이 읽은 아이들이 수능을 잘 보는 결과적인 상황을 보고 한글책을 많이 읽고 원서를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잡고 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 원서가 중요하다는 지침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알고 있는 몇몇 부모들께서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것이 1등급이 4에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일관되지 않은 영어 수업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는 즐거운 거야, 재밌는 거야, 게임하고 노래 챈트하고 그렇게 즐겁게 수업하다가 갑자기 중학교가 되면 옛날 문법과 단어 암기와 문제풀이 방식으로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문법을 자세하게 세세히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는 영어 수업 때문에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집니다.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의 몇 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험 범위가 있고 글을 빠르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 그 독해 기술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는 즐겁게, 중학교는 문법, 고등학교 때는 독해를 빠르게 해야 되는 그 기술로 가야 되는 통일되지 않는 그 공교육 과정이 아이나 부모나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는 한 교실 안에서의 영어 실력의 양극화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해리포터 원서를 줄줄 읽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과목 중에서 가장 그 평균을 맞춰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이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굉장히 편안하게 영어를 이미 구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학교 수업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정말 처음부터 알파벳부터 배워야 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양극화 문제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내년부터는 AR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R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일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을 너무 많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염려해서 일부 선진국에서는 디지털을 멀리하고 다시 종이책으로 회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극화를 좁혀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영어 교육에 관심이 가장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어머님들 중에서는 학교 공교육에만, 학원에만 아이를 맡기지 않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많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시키고 앞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그냥 학교 공교육, 그다음 학원에만 아이를 맡겨두고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진도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공교육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실한 아이들이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수능까지 잘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엄마표 영어는 언어를 배우는 본질 그대로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들이 하나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다르게 영어를 배운 부분에서 영어를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문자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알파벳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모국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 말을 할 때를 보면 먼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소리를 많이 듣고, TV 소리든 엄마 아빠의 소리든 소리를 많이 듣고, 그 다음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글을 읽고, 그 다음 쓰고, 이 방식 그대로 언어를 배운다면 영어를 떠나서 프랑스어, 아랍어 어떤 언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소리 노출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어른들은 건너뛰고 문자부터 간 것이 영어를 하나같이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노출하려면 외국에 나가던가 조기 유학을 가던가 어학연수를 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인터넷이라든지 오디오북이라든지 다양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같은 다양한 영어를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모국어 습득 순서에 맞게 올바르게 언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배웠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집에서 엄마와 함께 충분한 노출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 엄마표 영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엄마표 영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엄마가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영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말 올바른 엄마표 영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노출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물론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가르쳐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어 영상을 틀어주신다든지 하루 종일 영어 음원을, 영어 소리가 날 수 있게 집에서 영어 음원을 틀어주신다든지 원서를 같이 오디오 음원에 맞춰서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같이 보신다든지 노출하는 부분, 언어를 노출하는 그 부분이 엄마가 도와주셔야 될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표 영어라는 용어가 20년 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위 이제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어머님들이 주로 했었고요. 지금은 거의 엄마표 영어란 말을 모르시는 부모님이 없을 정도로 대중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아이는 이렇게 해서 영어가 잘 됐다. 뭐 책이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갑자기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급한 불을 끄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하면서 엄마표 영어는 난 못하나 봐, 난 안 되나 봐, 우리 아이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학원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 잠깐 내가 경험해 본 걸 바탕으로 인터넷과 유튜브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게 지금 엄마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파닉스, 알파벳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서점에 가서 알파벳 교재들을 사와놓고 뭐 A는 애 소리가 나, 애플, 뭐 엔트 그러면서 내가 배웠던, 어떻게 보면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배웠던 방식 그대로 엄마가 가르치면 엄마표 영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글자부터 먼저 아이한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 그 부분이 가장 실수하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원어민의 말을 빠르게 듣고 바로 이해하고 빠르게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빽빽한 원서의 그 영어 글자를 빠르게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의 핵심 두 가지는 무자막 영상을 보고 원서를 읽는 게 가장 핵심 두 가지 방법인데요. 무자막 영상을 보면서 언어의 뇌가 영어를 빠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 듣기를 통해서 원서를 보는 건데요. 수많은 수백 권의 원서를 보면서 빠르게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하고 그 맥락 속에서 의미를 빠르게 유추해내고 그것을 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의 핵심 두 가지는 무자막 영상을 시청을 하고 집중 듣기를 통한 원서를 보는 방법,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엄마표 영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영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꾸준하게 오래 한 친구들을 보면 마치 외국에서 살다 왔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외국에 보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보통 집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데 외국에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유튜브를 통해서나 넷플릭스를 통해서나 원서를 통해서나 노출을 자연스럽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있는, 보통 엄마들이 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영어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커집니다. 학원에만 보내고 학원에만 영어 교육을 맡긴다면은 학원 왔다 갔다 하고 학원 가방 바꿔주고 식사 시간에 잠깐 대화하는 것으로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우리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엄마표 영어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 시켜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엄마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무조건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원 갔다 오면 무조건 집에서 쉬는 아이들이 있는데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엄마랑 같이 엄마표를 하다 보면 집이라는 공간이 마냥 놀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집공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이 또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무자막 영상 시청을 매일 해야 되고 원서를 봐야 되니 재미있는 그 영상과 원서를 보면서 아이와 나눌 수 있는 대화도 많아지고 즐거운 추억이 하나하나 쌓인다는 점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로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디즈니 카하고 토이스토리 영상을 정말 재밌게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이게 어떤 점이 재밌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런 것도 물어보고 다양하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 좋았었지 하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즐거운 추억이 쌓인다는 점, 그걸 또 꼽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은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엄마표 영어식으로 다양한 노출을 하지 않고 학원에서 계속 단어 암기하고 문법 배우고 문제풀이식으로 영어를 계속 접한 친구들은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출식으로 영어를 배운 친구들은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영어가 싫지 않다, 매우 좋아한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싫어하지 않게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5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엄마표 영어를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하기 힘들어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이 가장 어떤 것이든 끈기를 갖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인 듯 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갖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고 각광을 받게 되는 거겠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20-20%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끈기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영어는 6개월 하고 1년 하고 해서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국어를 듣는 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처음부터 말을 하게 되지, 줄줄 말을 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3,000시간의 영어 노출 시간이 빠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빠르게 들어간다는 것이 하루 3시간씩 노출에 3년의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노출 시간을 꾸준히 매일매일 3시간 정도씩 노출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다. 그 부분, 그런 끈기를 가질 수 있는 부모님이 정말 많지는 않다. 그 점에서 끈기를 가질 수 있는 어머님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엄마표 영어를 지속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엄마표 영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태교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로 말을 걸어주고 영어 원서를 들려주고 영어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8년째 엄마표 영어를 코칭하면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핵심으로 생각한 것이 모국어를 말하는 능력이고 모국어를 읽는 모국어 실력입니다. 모국어 실력이 잘 받쳐준 친구는 추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를 빨리 습득하고 원서를 통해서도 내용을 빨리 파악하고 문해력이 높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재미있게 보고 듣고 읽게 됩니다. 이 모국어를 먼저 실력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엄마표 영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주 어린 유아 때부터 영어를 틀어주고 읽어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아주 어린 유아의 경우에서는 영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3살 되기 전까지는 영상을 보여주신 거는 저는 절대 반대를 하고요. 영상보다는 엄마와의 상호 노출, 엄마와 대화, 엄마와 함께 보는 한글책, 영어책을 잠깐씩 읽어줘도 되고 유아 때는 주로 귀를 통해서 영어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것이 또 모국어 노출보다 과다하게 영어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 유아 아이들이 흡사 교포처럼 한국어 발음을 어눌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한국어에서 계속 사는 이상은 그런 어눌한 발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국어 실력이 충분히 갖춰지고 모국어 능력이 충분히 엄마와 상호작용이나 한국어 책을 통해서 모국어 실력이 충분히 갖춰지는 6세나 7세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엄마표 영어, 모국어 영상 1시간 노출한다든지 원서를 20-30분 본다든지 귀로 하루 종일 영어를 들려주신다든지 그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제가 꾸준하게 코칭해 본 결과 한국어 책을 많이 읽고 조잘조잘 한국어로 잘 말하는 아이가 영어적인 아웃풋도 정말 100%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문자인지나 그 영어 읽는 것이 서툰 아이들은 한글 배우는 거에서도 똑같이 어려운 점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책을 또 재미있게 읽는 아이가 영어 책을 재미있게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말을 조잘조잘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원어민 선생님하고 화상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조잘조잘 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잘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 어린 아이들부터 영어 유치원도 그렇고요. 정말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3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서 영어를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각자 첨예하게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조금 각자의 본인의 생각이 너무나 뚜렷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좋은 가정의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 영어라는 걸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서 영어 유치원에라도 도움을 받으시고자 해서 보내는 경우인데,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신 분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시거나 노출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했을 때 보내주시는 것을 찬성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영어 유치원 보내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을 때 영어 유치원에 갔다 와서도 그 유치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엄마와 같이 또 몇 시간, 한두 시간 해야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하게 영어에 몰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충분한 모국어책을 읽는 시간이나 모국어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표 영어의 방식으로 집에서 많은 편안한 노출을 해주고 엄마와 함께 한글책을 읽는 시간과 모국어를 익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6, 7세서부터 엄마표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유치원에 어렸을 때부터 보낸 친구들이 발음이 좋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노출했기 때문에 발음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근데 발음이라는 게 요즘에는 한국어와 영어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F나 V나 TH 발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 R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발음들을 익히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닌 친구들이 그런 발음들에 있어서는 뛰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발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발음이 전혀 쓸데가 없어서 전혀 발음은 무시해도 된다?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다르게 발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ban이라고 발음을 하면 금지란 뜻이고, van이라고 발음을 하면 승합차란 뜻이 됩니다. fork라고 발음을 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쓰는 포크란 뜻이 되고요. pork라고 발음을 하면 돼지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그걸 구별해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글로비시라고 해서 비원어민들끼리 억양과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정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영어를 소통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도하게 원어민처럼 발음해야 돼, 버터 발음을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한다면 아이도 어머님도 굉장히 힘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의 오해를 살 만한 단어 발음들은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너무나 과도하게 원어민처럼 발음하기 위해서 발음에 집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시간에 저는 모국어 책을 읽거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국어 책을 읽으면서 그 사고력을 바탕으로 콘텐츠가 풍부한 사고력이 바탕이 된 그런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것이,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를 어떻게 배웠지?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아이에게 언어를 배우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소리로 들었지 어떤 글자를 보고 모국어를 배운 건 아니었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엄마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면서 엄마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면서 언어를 배우는 모습들을
봤을 것입니다. 엄마 입모양을 본다든지 엄마의 표정을 이렇게 본다든지 빤하게 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말을 배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밑에 자막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어머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에이 우리 아이 한글 몰라요. 에이 우리 아이 글자 읽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막을 틀어줘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은 그 자막으로 눈이 가게 됩니다. 그 자막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말하는 표정이나 입모양이나 제스처나 그런 것들 다 놓치고 글자로 눈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울 때 똑같은 방식으로 표정과 그 몸짓과 제스처를 보면서 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반드시 무자막으로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자막을 틀어놓고 영어를 배웠다면 우리 어른들은 벌써 영어를 잘하게 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자막 영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무자막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핵심 원리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저게 무슨 말일까? 엄마가 저걸 자주 말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저게 우유라는 거구나. 저게 엄마가 말씀하시는 숟가락이라는 거구나 하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자막을 보게 되면은 언어를 배우는 핵심 원리인 추론을 배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막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를 배우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더디게 배우는 것 같지만 언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책에서는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책에서는 쉬운 영상부터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쉬운 영상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까이유나 페파피그나 다른 뭐 뽀로로나 그런 쉬운 영상부터 우리 아이들이 본다면 너무 좋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알파 세대, 영상 세대라고 해서 너무나 그 유튜브로 자극적인 매체들을 빨리 접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고 쉬운 영상들은 아이들이 너무나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영상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앉혀놓고 보여주는 건 아이도 고역이고 진행하는 어머님도 고역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아이가 흥미있는 거를 봐도 좋습니다. 말이 빨라도 좋습니다. 마블 영화를 보여줘도 좋고 디즈니 영화를 보여줘도 좋습니다. 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시면서 얘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은 영상을 보면서 추론을 하면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팁 하나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이미 봐서 알고 있는 내용부터 무자막으로 보여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영화관에서 이미 자막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자막을 봐도 덜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영상부터 무자막으로 보여주시길 권하고요. 빠르면 한 달, 길게는 6개월 안에 모든 아이들은 무자막 영상 보는데 습관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들 때까지는 어머님이 같이 앉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저거 재밌겠다. 저게 저런 말이야? 너는 알아듣겠어? 그런 식으로 재밌게 아이와 호응하면서 봐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무자막 영상에 습관을 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영상을 안 본 친구들도 나중에 2, 3년 차가 되면은 정말 하나같이 아주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도 뽀로로를 보고 페파피그를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재미없어 안 봤는데 이제는 대사가 쏙쏙 들어오니까 그 쏙쏙 들어오는 그 대사 맛에 재밌게 보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습득 관련해서 권위자인 스티븐 크라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어를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불안 환경에서 이해할 만한 소리의 노출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재밌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칭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참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만 보는 어머님들은 원장님, 지금 이 친구 땡땡이가 이 영상만 진짜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이래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또 매번 다른 영상을 보는 어머님들은 우리 땡땡이가 정말 매번 다른 영상을 보는데, 매일 다른 영상을 보는데 뭐 다른 데서 어디 데서 보면은 하나 영상만 뭐 끝까지 봐서 그걸 파서 씹어 먹어야 돼야 영어를 잘한다고 한다는데 한 가지 영상만 꾸준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아이가 뭘 보든 재밌게 보면 1시간 동안 어떻게 보던 재밌게 틀어주는 게 맞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영상을
영상을 재밌게 보는 친구들은 이 속속들이 그 대사, 표현, 말투를 습득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세한 상세한 것까지 재밌게 보면서 알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영상을 매일매일 다르게 보는 친구들은 1, 2년 정도 그렇게 보게 되면 다시 봤던 영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볼 게 없다고 말하면서 다시 처음에 봤던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말합니다. 작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들리네.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크게 반복을 하면서 내가 안 들렸던 말들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던 아니면 매번 다른 영상을 보던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재밌게 보는 거 위주로 틀어주시면 되고, 간혹 영상을 꾸준히 봤을 때, 반복해서 봤을 때 그걸 틀어놓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장난감을 만진다든지 그걸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배경음악 흘려듣기처럼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상을 바꿔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영상으로 바꿔주시고,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보는 것 밑에 추천 영상으로 많이 뜨게 됩니다. 추천 영상은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의 영상을 AI가 계속 추천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추천 영상에서 재밌게 볼 만한 것을 픽해서 아이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막 영상은 하루 1시간에서 최대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영상이 좋다고 하지만 하루에 2-3시간, 3-4시간 보는 것은 아이의 그 시력에도 나쁠 뿐더러 원서를 보는 시간이나 아니면 한글책을 읽는 다른 시간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시간 반을 말씀드린 이유는 디즈니 영화가 영상이 주로 1시간 반 러닝타임인데, 요즘에는 영상들이 영화들이 많이 길어져서 그렇지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보는 게 좋고요. 영어 뇌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소리들이 들어가면서 영어가 빨리빨리 소통될 수 있는 그 영어의 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영어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빠르게 3000시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3000시간이라는 시간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최소 3000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채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노출하게 되면은 3년이 지나면 3000시간이 채워지게 되는데, 무자막 영상 하루에 1시간 정도, 그 다음 원서를 보는 시간 하루에 20-30분 정도, 그 다음 아이가 봤던 영상이나 들었던 원서를 귀로 들려주는 시간 1시간 정도 해서 한 3시간 정도를 하루에 채워주게 되면은 습득의 방식으로 영어뇌가 빠르게 만들어지는데요.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이게 공부가 되냐, 이렇게 해서 학교 성적 잘 받을 수 있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던 단어 암기를 하던 그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 습득의 시간, 영상을 보는 것, 원서를 읽는 것, 그 다음 귀로 듣는 것, 그 시간이 3시간의 시간 중에 70% 이상은 채워져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영어뇌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공부로 생각할 만한 그런 학습적인 시간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을 채워주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볼 때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애니메이션을 녹음하는 성우들은 굉장히 또렷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렷한 발음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귀를 영어란 건 이런 거구나, 영어란 거는 이런 리듬이 있고 이런 발음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익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 3년 정도의 영어 애니메이션을 충분히 봤는데, 이제 실사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2-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실사 영화도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머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사 영화는 배우들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들도 최대한 또렷한 발음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전문 성우보다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화와 가장 비슷한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 영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식 영어나 영국식 영어나 정말 표준화된 그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사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아주 다양한 그 억양의 액센트의 그 언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로 보면 좋겠고요. 물론 처음에 실사 영화를 본다고 하면 보여줘도 좋습니다. 하지만 2-3년 차가 됐을 때도 실사 영화를 보지 않는다면 저는 실사 영화를 보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표 영어 지금 잘 따라오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표 영어의 핵심 2가지 활동이 무자막 영상을 재밌게 보는 것과 원서를 재밌게 보는 2가지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따라하고 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영상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거나 시간이 지나도 꿀생각을 안 하고 엄마 조금만 더 하면서 본다던가 재밌게 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얘가 영어를 재밌게 하고 있고 지금 습득이 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원서를 볼 때도 재밌게 보면서 집중 듣기를 하면서 엄마 다음 내용이 궁금해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씩 웃는다든지 좀 키득키득 된다든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제대로 잘 보고 있구나, 습득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엄마 얘가 이랬는데 얘가 이랬대 그렇게 책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엄마 근데 이건 재미없는 것 같아, 이건 재밌는 것 같아, 그런 피드백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무자막 영상 같은 경우는 아이가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이가 재밌게 보는지 재밌게 보지 않는지를 알 수 있지만 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아이가 재밌게 보나 재밌게 보지 않나 라는 거를 엄마가 잘 못 느끼실 경우가 있는데 원서를 어떤 피드백도 없이 그냥 읽는다. 엄마가 무슨 원서를 보던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다. 재미없다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피드백, 우리 아이가 재밌게 보는지, 우리 아이의 눈빛, 우리 아이의 표정, 우리 아이의 몸짓,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자막 영상과 원서가 잘 보게 되면은 이제 2년차가 되면서부터는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독해 문제집을 푸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하는 단어들이 많고 생각보다 많이 하는 어휘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집 푸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제대로 습득이 되고 있고 단어 어휘들을 익혀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체크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자막 영상을 틀어주고 이제 원서를 보고 그다음 집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학원들은 많지만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내가 일부러 키지 않은 이상은 정말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EFL 환경이라는 환경인데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다는 거는 우리 집안을 ESL 환경으로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언제 어디나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영어가 계속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엄마 아빠의 말하는 소리, 엄마 아빠의 어떻게 보면 싸우는 소리, 엄마 아빠가 혼내는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을 배우면서 TV 소리, 무슨 소리, 여러 소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어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지만 옵스! 오 마이 갓 하는 그런 감탄사를 먼저 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짤막한 어휘부터 뱉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영어가 단어부터 감탄사부터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강아지한테 멈춰 얘기할 때도 stay 하면서 말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말들이, 그 감탄사들이 점점 문장으로 되고 문장이 점점 길어지고 어느 순간 완벽한 문장을 뱉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국어 배울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서 집중특기를 하면서 문자를 또 익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알파벳을 따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엄마 이 커피지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문자를 이렇게 읽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따로 글자를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얘가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어느 순간 얘가 영어로 말하는데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가 영어로 말하는데 저도 영어를 말해야 할까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너무 매몰돼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해. 하지 않는데 엄마표 영어 잘 되고 있는 건가?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부분이고 지금 5년차 정도 곧 졸업하는 친구도
영어를 절대 내뱉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과묵한 아이도 있고 굉장히 막 발랄하고 막 그런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틀에 놓고 엄마표 영어 하는 애는 이래야 돼. 영어로 막 노래를 해야 되고 영어로 막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엄마표 영어 하는 아이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재미가 들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내력 있게 인풋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재밌어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재밌어지진 않고 물론 무자막 영상은 재밌게 보게 되지만 이게 재미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가 능숙하게 됐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인풋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학교 엄마표 영어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수업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아이가 잘 하게 되면 또 영어가 재밌어지고 엄마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발음이 좋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많은 노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발음이 좋아지는 건데요. 이제 발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면 아이도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올라가면서 나 영어 좀 잘하나 봐. 아이들도 너 영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잘해?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과목들도 영어가 아닌 뭐 수학이나 국어나 다른 과목들도 우리 아이들이 좀 자신감이 차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중 듣기는 엄마표 영어의 핵심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원어민 CD를 틀어놓고 그 CD의 소리에 맞게 글자를 손으로 짚어가는 활동입니다. 이제 이 활동은 엄마가 이제 모국어를 할 때 엄마가 한글책을 읽어주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읽어줄 수 있으시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읽어줄 수 있으시면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책을 읽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게 또 해줄 수 있는 어머님들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어민의 그 CD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집중 듣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지만 파닉스를 따로 하지 않아도 글자를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고요. 문맥 속에서 어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따로따로 단어를 암기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걸 조합해서 말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집중 듣기를 통해서 이 단어가 이 문맥에서 이렇게 쓰였구나 라는 거를 나도 모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 듣기 하면서 또 문해력도 같이 키워지기 때문에 사고력까지 높아지는 한글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사고력이 높듯이 원서를 많이 읽은 친구도 문해력이 높아지고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집중 듣기는 원어민이 읽어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읽는 낭독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책을 읽어줄 때 그 한글책 안에 모든 내용을 100% 이해하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글책의 그 엄마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듣기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의 내용이 100% 이해되지 않아도 그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재밌게 보듯이 집중 듣기도 원어민의 음원을 들으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재밌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을 수 있는 그 낭독할 수 있는 그 수준에 한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면서 재밌게 원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중 듣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집중 듣기를 통해서 영어의 강세, 억양 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따로따로 떼서 이걸 익힐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억양과 리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리듬감이 몸에 익혀지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쉐도잉은 원어민의 소리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동시통역사들이 주로 하는 훈련법입니다. 쉐도잉은 영어를 말하는 입근육 훈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처럼 모국어를 말하는 입근육과 영어를 말하는 입근육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입근육 훈련이 꾸준히 돼야 영어를 말할 때 좀 더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쉐도잉 많이 하시는데 쉐도잉 할 때 체크 포인트 하나가 듣기를 잘 한 다음에 쉐도잉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잘 들을 수도 없는데 그림자처럼 그걸 따라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쉐도잉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듣기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듣기가 편안해졌을 때 그때 쉐도잉을 시도해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대로 따라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놓치는 부분도 많고 따라하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 점점 하다 보면은 원어민 소리를 따라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도잉은 영어를 발화하기 전에 미리 해주는 입근육 훈련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어느 순간 뚝딱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훈련을 꾸준히 해주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기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욕망들이 아이들이 욕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쉐도잉을 통해서 영어를 말하고 싶은 욕구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쉐도잉을 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검색할 때 네이버로 글로 찾잖아요. 이제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영상에 친숙하고 노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책을 싫어하고 원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원서를 싫어할까요? 뭐 고민하시고 마시고 그럴 것도 없이 지금 시대는 원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밑바탕 둔 상태에서 원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원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한글책을 잘 읽는 아이는 원서를 잘 봅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책도 제대로 안 읽는데 얘가 원서를 안 읽어요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 우선 한글책부터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글책부터. 그렇기 때문에 한글책을 재밌게 읽는다면 서서히 원서도 재밌게 읽게 되고 그리고 듣기 노출이 충분히 돼야 원서를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노출이 충분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서를 보는 거는 약간 삐그덕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충분히 해주는 거는 모든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름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름칠이 충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원서를 읽게 되면은 훨씬 재밌게 보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 읽게 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듣기를 많이 해줘야 원서를 또 그 맥락 추론을 잘 따라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고 한글책도 많이 읽음으로써 그 원서의 맥락 같은 걸 따라가면서 추론하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게 늘어나는 거고요. 부모님이 같이 원서를 읽어주는 거를 권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동안 제가 여러 도서관에 가서 먹을 거를 사줘라, 책을 여기저기 놔라,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책을 좋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님이 하루에 30분씩 아이와 함께 책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책, 아이는 아이의 책을 갖고 와서 이 시간이 될 때는 무조건 엄마도 설거지 하던 거 놓고 아빠도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보던 거 멈추고 그 거실이나 그 한방에 모여서 3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입니다. 1시간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최소 30분 동안은 그렇게 같이 읽으면 아이는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조금씩 그 책 읽는 거에 부담감을 이제 벗고 즐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어책은 우리가 AR이라고 해가지고 그 AR 지수가 원서마다 다 있거든요. 만약에 1.1이라고 하면 미국 1학년 1개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그 AR 지수들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는 0.5 이제 그렇게 한 줄 두 줄부터 원서를 읽어 나가면 되는데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 발음이 나빠서 내가 읽어줘도 되나요? 그 말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방식은 어른의 공부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른은 뭔가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게 이제 어른의 방식인데 근데 어른은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동기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이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그 동기가 뚜렷하지 않는 아이들이 해석식으로 만약에 원서를 보게 된다면은 언어를 배우는 추론하는 과정을 뺏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서를 보면서 이게 자꾸 반복해 나오는데 이게 이 뜻이구나. 이게 아까 여기서도 나왔는데 이건 이 뜻이구나 하면서 모국어 습득하듯이 추론하면서 차차차차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방식이 엄마표 영어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인공지능 AI 많이 말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컴퓨터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그 답이 나오는 형태였다면 지금의 방식은 많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서 추론을 해서 그걸 알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언어를 배우는 방식도 딱 그런 방식입니다. 엄마편과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해석을 굳이 계속 해 나간다면은
아이들은 그런 추론 과정을 잃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쉬운 방법 같지만 우리 아이들은 해석이 없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원서를 보는 과정이 점점 더디게 된다고, 더 힘들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쉐도잉과 더불어서 영어를 말하는 입 근육을 만들어주고 영어를 말하기 전에 입 근육을 만들어 주어서 우리 아이가 발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영어가 발화되기 시작하고도 영어를 발화하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영어를 말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소리내어 읽기 낭독은 너무너무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기 낭독을 음독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간혹 앞에서 연기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은 소리내어 읽기를 잘합니다. 엄마 보라는 듯이, 친구들 보라는 듯이 막 소리내서 막 낭독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과묵한 친구들은 소리내어 읽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도 하고 소리내어 읽는 거 자신도 없기도 하고 왜 목 아프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코칭할 때 이거는 조금 줄여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저는 반드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성적인 친구고 하기 싫어하는 친구라면 목소리를 작게서라도 하루에 20분 정도 소리내서 그 영어책을 읽는 과정을 꼭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 다이소에 가면 마이크 같은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손에 들고 책을 읽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들이 많잖아요. 그 인형들을 앞에다 두고 그 인형들한테 내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읽게 하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어머님들이 아이디어를 써서 소리내어 읽기는 반드시 우리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나 자극적인 영상을 우선 많이 봤고, 한글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무자막 영상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한글 그 TV로 내가 알아듣는 시원한 영상을 실컷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영상을, 그것도 무자막 영상을 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싫어하고 거리감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권해드린 것은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고 무자막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은 저는 한글 영상은 과감하게 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글 영상을 보면서 무자막 영상을 같이 보는 건 영상 노출 시간이 너무나 과도하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한글 영상을 계속 보는 이상 무자막 영상은 계속 재미없는 영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은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한글 영상이 안 나와. 우리 집에서는 한글 영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영어로만 봐야 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무자막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땡땡아 엄마도 이제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해.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무자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영어를 배웠대. 엄마도 우리 땡땡이랑 같이 영어를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랑 같이 해볼까?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당분간 같이 봐주시면서 해주시면은, 무자막 영상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엄마 평어를 못한다는 분들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영상을 줄여주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글 영상 갑자기 줄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줄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만, 평일에 무자막 영상을 잘 보면 주말에 엄마랑 같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한글 영상과 유튜브를 끊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듣기, 읽기는 인풋이고 말하기, 쓰기는 아웃풋입니다. 원어민과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인풋을 통하지 않고 아웃풋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힘든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원어민 수업을 먼저 처음부터 시켜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손짓 발짓으로, 요즘에 화상 수업이 다 되니까 손짓 발짓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얘기를 나눌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는데
아이는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인풋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높은 효과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과 수업하는 시간은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있게 원어민 선생님과 즐겁게 수업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3년 동안 3,000시간 정도의 인풋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원어민 선생님을 만났을 때 원어민 선생님들이 말하는 말이 어느 정도 들리고 내 머릿속에 많은 인풋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재미있게 꺼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있는 원어민 수업 시간은 3,000시간의 노출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하는 수업이 가장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원어민 수업이 시작되고서도 인풋은 계속돼야 됩니다. 원어민 수업이 시작됐다고 인풋을 딱 멈추고 원어민 수업만 하게 되면 제자리만 뱅뱅 돌고 실력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인풋을 계속 주시면서 원어민 수업을 계속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엄마표 영어를 잘 진행하는 어머님들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 영어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신 부모님이십니다.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어학연수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편안하게 원어민과 소통이 안 되는 현실을 깨달으시고 내 아이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소리 노출이 반드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소리 노출밖에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노출이 반드시 들어가는 영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한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뚜렷하신 어머님들이 다른데 절대 돌리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엄마표 영어를 아주 집중력 있게 잘 해나가십니다. 이분들이 첫 번째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모님은 꾸준한 분들이십니다. 끈기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무리 이 방법이 좋다고, 아무리 이것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끈기가 없다면,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결과가 늦게 나오면 정말 이거는 아닌가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런 끈기가 있으신 분들은 루틴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아이와 함께 매일매일 루틴대로 잘 실천을 해나가십니다. 이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잘 진행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이와 소통이 잘 되는 부모님이십니다. 아이와 사이가 좋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또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말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에 신뢰를 갖고 잘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고, 그 다음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될 부분에서 훈육을 해야 될 부분은 훈육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 채찍과 당근을 잘 사용하시는 어머님들이 이 엄마표 영어를 잘 진행하십니다. 아이와 함께 뛴다는 것의 의미는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모는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은 부모가 아이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의 보조바퀴가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탈 수 없었을 때 그 보조바퀴로 인해서 아이는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전거의 중심을 잡게 되면 보조바퀴를 떼게 되잖아요. 그 보조바퀴의 역할을 부모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요즘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그 메시지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학습적인 콘텐츠나 여러 유튜브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가 되면서 혼자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얘를 언제까지 제가 봐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부모님께서 힘든 점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그 일상 일거일투족을 모두 계속 관찰하고 하면서 뭐 헬리콥터 맘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라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같이 책도 같이 읽어주시고 경험도 같이 해주시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면서 우리 아이가 자라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진짜 엄마표 영어 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어머님들을 코칭하면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너무 소리 노출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고 엄마가 가르치는 엄마표 영어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고들도 많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 그런 게임 교고들도 많습니다. 영어를 활용한 그런 교고들도 많은데 그런 교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시면서 나는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파닉스나 알파벳을 가르치면서도 나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그 나오게 될 그 결과를 저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소리 노출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엄마표 영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시기는 엄마표 영어를 모르시는 분한테 엄마표 영어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알려드리는 시대보다는 엄마표 영어를 이미 알고 있는데 제대로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 제가 꼭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을 집필해서 이번에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표 영어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신 어머님들을 한번 꼭 읽어보셔서 큰 그림을 잡고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시간은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효과 있는 방법으로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